세계 여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배낭 하나 메고 나선 게 아닙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며 그 경험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온 그야말로 여행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나라를 만나는 일입니다. 맛있다는 음식이 별로이고 아름답다는 풍경이 평범하고 모두가 추천하는 곳이 실제로는 과대평가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온 여행 유튜버 커플 저스틴과 더스틴. 이 두 사람은 이미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수십 개 나라를 경험한 베테랑 여행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영상 내내 이건 어디서도 경험한 적 없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이어지는 이들의 한국 여행. 과연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두 사람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부산하면 자갈치, 자갈치하면 신선한 해산물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시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수조에서 골라낸 해산물을 바로 위층 식당에서 조리해주는 시스템, 이건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처음부터 눈이 커지고 맙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처음 도전한 것은 전복이었습니다. 저스틴은 살면서 전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망설이던 저스틴은 한 입 베어 물더니 굴보다 훨씬 낫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맙니다. 이 말이 왜 인상적이냐면 저스틴은 평소 해산물을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서 주문한 음식을 거의 다 먹어 치웠다는 것. 해산물에 거부감이 있던 사람도 설득시켜버리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생선회, 문어, 전복, 소주까지 포함해 총 15만 원. 호주에서 이 수준의 신선도와 이 정도 양을 즐기려면 최소 2, 3배는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가능한 나라가 또 있냐며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갈치를 나온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국제시장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현지인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진짜 부산의 시장이죠.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스틴은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개 나라의 시장을 다녀본 두 사람이 단언하듯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 유럽의 그 어떤 시장과도 다른 곳이라고요. 도대체 한국의 재래시장은 얼마나 독보적인 걸까요? 사실 한국의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생활용품부터 먹거리, 옷감, 그리고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분식까지. 이 모든 게 한 공간에 모여있는 형태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재래시장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넋을 잃고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갈치와 국제시장을 충분히 즐긴 두 사람은 드디어 해운대 숙소로 체크인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더스틴은 카메라를 돌리더니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넓은 주방, 쾌적한 욕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해운대 바다의 전경.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충격받은 건 호텔 바로 뒤편에 있던 먹자골목이었는데요. 꿀벌 모양 핫도그, 갈비맛 치킨, 만두, 누텔라 타야키까지. 저스틴은 갈비맛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오마이갓을 외치고 맙니다. 가격도 한번 들어보시죠. 꿀벌 핫도그 2,500원, 만두 7,000원, 타야키까지 전부 합쳐도 한 사람당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더스틴은 계속해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 도저히 지갑이 가벼워지질 않는다며 웃지 못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호주에서라면 이 정도 거리 음식 4가지를 먹으면 최소 8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드디어 한국 바비큐에 도전합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삼겹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는 사실. 호주의 바비큐는 완전한 셀프입니다. 고기를 받아서 자기 손으로 굽고 잘못 구우면 그건 본인 책임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원이 먼저 다가와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주고 구워주고 거기에 반찬까지 리필해주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62,000원에 가능하냐며 기겁하고 맙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찬 리필. 그런데 유럽이나 호주에서 식당에 가면 작은 빵 한 조각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찬이 10가지 이상 나오는 것도 모자라 다 먹으면 다시 채워주는 이 문화.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부산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해변 열차인데요. 단돈 16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에 하루 종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바로 올라타고 맙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해운대의 바다, 그리고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맑은 날이면 48km 떨어진 일본의 섬까지 보인다는 안내를 들은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간 곳이 바로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층에 위치한 전망대였습니다. 384m 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산 전경에 저스틴은 짧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에픽. 세계 최고 수준의 전망대들을 두루 경험한 두 사람이 꺼낸 단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0층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봤는데요. 더스틴은 이 순간이 자신의 여행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커피 타임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묵었던 호텔 제휴 할인까지 적용받아 입장료도 저렴하게 들어갔다고요. 부산에서의 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서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도 소개됐을 만큼 유명한 이곳에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한국 음식 공략에 나서는데요. 저스틴이 5달러짜리 잡채를 한 입 먹더니 인생에서 먹어본 잡채 중 단연 최고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뽑아낸 국수를 눈앞에서 조리해주는 국수 가게에서 두 그릇과 만두까지 먹었는데 2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이 신선함을 보여주는 나라가 또 있겠냐며 연신 감탄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스틴은 광장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과식을 선언합니다. 먹다 지쳐서 이제 멈춰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잠시 뒤 또 다른 노점에서 마늘빵을 발견하고는 결국 줄을 서고 맙니다. 거의 매진 직전이었는데도요. 광장시장을 나온 두 사람은 명동 일대를 걸어다니며 서울의 일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스틴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꺼냅니다. 일본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상으로 꺼낸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청결함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일본보다 상위에 놓는 거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깨끗한 골목길이 수십 개 나라를 다닌 여행 전문가의 눈에는 일본보다 상위에 놓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번화가조차도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벽에 낙서가 가득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명동 한복판을 걸어도 뒷골목을 누벼도 어디 하나 흐트러진 구석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하지만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당연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태원에 있는 숨겨진 치킨 가게를 찾아 나섭니다. 입구에서 빗자루를 당겨야 문이 열리는 비밀스러운 구조의 이 식당, 이른바 치킨 스피크이즈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시그니처 플래터를 주문한 두 사람. 꿀소스, 마늘간장 소스, 스파이시 소스까지 세 가지로 즐기는 치킨에 이미 저스틴은 눈이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또 하나의 팁을 공유합니다. 한국에서 이동할 때 구글 지도보다 네이버 지도가 훨씬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우버 요금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도요.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한국의 서너 배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중교통도 싸고 택시도 싸고 심지어 버스 왕복 요금 2,800원으로 남산 케이블카 안 타도 남산타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교통비를 아껴서 음식에 더 쓸 수 있다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치킨을 실컷 먹은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향합니다. 케이블카가 아닌 버스를 타고 오르는 방법으로 남산에 오른 두 사람. 탁 트인 서울의 전경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이어지는 빌딩 숲,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자물쇠로 가득 찬 남산의 사랑의 자물쇠 벽까지. 두 사람은 각자 자물쇠에 메시지를 남기겠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죠. 남산타워를 내려온 두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선릉에 있는 팬케이크 카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봐왔다며 꼭 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었다는데요. 테이블에 팬케이크가 놓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한꺼번에 바뀌고 맙니다. 폭신하게 부풀어 오른 수플레 팬케이크에 포크를 대자마자 흔들리는 질감에 둘 다 넋을 잃고 맙니다. 더스틴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플레 팬케이크보다 낫다고요.
이 한마디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일본은 수플레 팬케이크의 원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조를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말을 두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들은 것이죠. 그리고 명동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올유캔이 한국식 바비큐로 마무리됩니다. 고기를 구우며 쌈을 싸먹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 초보 여행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어설프게 쌈을 만들면서도 입에 넣자마자 행복해하는 표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5달러짜리 잡채, 부산 자갈치에서의 전복, 100층 전망대에서 마신 커피, 그리고 서울에서 먹은 수플레 팬케이크. 두 사람의 한국 여행 브이로그는 그렇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를 다녀온 두 사람이 한국을 두고 한 말, 다음에는 더 많이 볼 게 있다.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이 커플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재래시장의 활기, 당연하게 나오는 반찬 리필,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이것들이 전 세계 여행 전문가의 눈에는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